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제356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최근 홍범도 장군의 묘소를 참배하고 오신 서울의 최명철 선생님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선생님 소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는 1957년생이고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원조해준 옥수수 강냉이죽을 이제 먹고 컸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에 전학을 와 보니까 서울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죠. 맞아요. 학생들이 이제 옥수수 빵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서울 생활을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운 좋게 이제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합격을 해서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28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한 10여 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성남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학교 선배님들이 1960년도 이승만 정권이 이제 3.15 부정선거를 했을 때 서울에서 맨 처음 학생들이 이제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했었어요. 3월 네. 17일 날 3.15 부정선거가 있고 나서 이틀 만에. 그래서 이제 3.17 의거가 계기가 돼서 서울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그게 연결이 돼서 4.18, 4.19 도화선이 된 커다란 사건인데 3.17 의거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지금 맡고 있고요. AOK 한국의 대외협력위원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언론사에 좀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선일보 폐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바쁜 생활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이번에 홍범도 장군의 묘소에 다녀오셨는데요. 어떻게 다녀오시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어디 답사 여행 같은 걸 참 좋아하는데요. 지난해 서울 동작구에 있는 현충원 역사 산책이라는 책을 쓰신 동작 역사문화연구소 김학규 소장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동작구민들과 함께 요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등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때 뭐 네. 좀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해서 동작구에 계신 뜻 있는 분들과 대전 현충원에 홍범도 장군 묘소를 참배하고 대전에 가까이 있는 골령골을 같이 답사를 한다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그분과 함께 동작동에 있는 이제 국립현충원 곳곳에 묻혀 계시는 분들을 같이 답사를 한 적이 있어서 저도 좀 같이 좀 가자 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아, 홍범도 장군은 어떤 분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학교 다닐 때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훌륭한 어르신이다. 이제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최은산 장군 기념사업회라고 거기 최성주 씨라고 계세요. 근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1910년에 이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다음에 이제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이제 전국에서 불길처럼 이제 있고 나서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만주나 이 연해주 쪽으로 이제 가셔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대첩 이게 다 1920년에 있게 되는데요. 거기서 정말 압도적으로 우리가 일본군에게 승리한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우셔서 그런 훌륭한 분이시죠. 그래서 평양 근처에 태어나셨는데 나중에 이제 소련에 의해서 이제 일본군과 구별이 잘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저쪽 이제 카자흐스탄 쪽으로 우리 이 민족 전체가 다 이제 연해주 쪽에 있던 분들을 다 소개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 쪽에 가서 이제 조선인들의 어떤 중심이 되셔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차게 싸우셨는데 결국 광복은 보지 못하시고 1943년 10월 25일 날 이제 거기서 카자흐스탄에서 순직하신 분이죠. 아주 아, 훌륭한 맞아요. 독립 투사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금 나오는 사진은 뭔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참배객들이 같이 가서 사실 지금 이제 뭐 저 육사 교정 내에 있는 흉상을 철거한다, 뭐 한다, 뭐 온갖 이제 1922년도인가에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극동 아시아 쪽 이런 그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실 때 소련 공산당 레닌한테 선물 받은 권총이라든지 공산당 가입한 이력을 가지고 이런 분이 이제 육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그 역사 논쟁에 지금 휘말려 있잖아요. 그 맞아요. 사실은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이 우리가 모셔오기까지 제가 알기로 상당한 그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네. 옛날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하여튼 국내로 모시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분이 이제 지금 이제 북쪽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본인 그 유언도 내가 죽으면은 내 고향에 묻어달라 이래서 네. 사실은 사실은 이제 북에서 더 우리가 모시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리고 음, 카자흐스탄에 있는 많은 그 교민들께서도 이왕 가신다면은 당신의 고향으로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가 지지난해죠. 네, 2년 전이었죠? 네, 2년 전에 이제 광복절을 즈음해서 특별히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면서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셨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채 2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특히 금년은 이제 선생이 가신 80주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얼마나 모욕적인 대우를 당하고 계신가 생각하면은 참으로 부끄럽고 후손으로서 음, 당신은 목숨을 걸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심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해서 이제 같이 가서 전부 다들 속죄하는 심정으로 참배를 했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참배에 가신 분 한 몇 분 정도 가셨어요? 예, 뭐 버스로 한 대 정도 갔으니까요. 한 3-40분 정도 가셨죠.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사시는 곳이 네, 동작구뿐만 아니라 동작구입니다. 다 동작구에 동작구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예, 예. 그 음, 동작구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현충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예, 예. 현충원이 있고 이제 거기에는 그 사육신묘라든지 그렇죠. 에, 그 현충과 관련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한강을 따라서 거기에 그 저 학도 의용군 탑이라든지 음, 그래서 동작구 안에 충효의 길이라는 그런 그 길이 있습니다. 노량진에서 저 흑석동까지. 음, 그다음에 이제 동작동을 거쳐서 사당동 이쪽으로 가는 거기 둘레길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네. 거기 그 역사 그 탐방길을 같이 걸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음, 이제 그렇게 함께 했던 분들끼리 현충원에 가서 이제 홍범도 장군 그 묘소도 참배하고 그 근처에 있는 산내 그 골령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불리는 정말 아, 그 1950년 전쟁을 전후해서 어마어마한 수만 명이 그야말로 몰살을 당한 그런 참 세계에서 가장 긴 아, 무덤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그런 참 슬픈 그 골짜기인데요. 거기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그 지금 홍범도 장군 묘소 그리고 또 골령골 이렇게 거길 딱 접했을 때 어떠셨나요? 그 심정이? 이번에 답사를 가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이제 동작 구민들이니까 현충원은 수시로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대전 현충원은 막상 처음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대전 현충원이 조성이 되면서 애국지사라든지 독립지사라든지 보훈청에서 이제 명칭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전 현충원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음. 그야말로 인제 그 우리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애쓰신 분들이 정말 그 수천 명 뭐 정도가 하여튼 구역별로 그렇게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같이 가신 분들이 '야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말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정말 힘들어할 때 나라 안에서 또는 이제 특히 이제 밖에 만주나 이런 중국 땅으로 가셔서 연해주나 네. 이런 데 하여튼 그렇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많구나 하는 숙연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예, 책이나 그러셨군요. 뭐 영화를 보고서 옛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으로 그 생각, 그러시죠. 예, 가슴에 와 닿겠네요. 정말 그,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치 하에서 독립군 활동 무슨 저 신흥무관학교라든지 유해영 선생님 집안이라든지 그야말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독립군, 독립단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중에서도 참 그야말로 우뚝 이렇게 솟아있는 것이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대첩이란 말이에요. 다 1920년 이제 3.1 만세 운동이 있고 난 이듬해 벌어진 일인데 그렇게 우뚝 쓰신 그 홍범도 장군이 카자흐스탄에 가셔서 동포들하고 지내시면서 말년에는 거기 있는 무슨 고려극장이라는 그 극장에서 네, 수익을 맞아요. 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포수들을 규합을 해서 의병장으로 또 독립군으로 독립군 대장으로 이렇게 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와 맞서 싸우시던 그 장군이 말년에 그렇게 쓸쓸하게 그 네. 극장의 수위를 하시면서 이렇게 노년을 맞았다는 것이 참 비극이고 참 슬픈 일이죠. 어 인제 그런 분을 사실은 인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이제 그 평양 밑에 어디 양덕이라는 데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북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우리도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원래는 양쪽에서 이제 그 통일이 되면 "통일된 조국에 모시자." 이랬는데 음. 어떤 이유에서든가 하여튼 우리가 2년 전에 그렇게 대전 현충원으로 모셔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많은 동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어렵사리 그야말로 광복절을 이제 앞두고서 모셔왔는데 결국엔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2 년도 안 돼서 저렇게 선생님이 이 모욕을 당하고 계시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죠. 아니, 그런데 왜 문제가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선생이 1922 년도에 그 극동 뭐 그 대표자회의 할 때 공산당 대회에 가셨다는 거죠. 그때는 일본이나 독일을 이제 치기 위해서 소련하고 미국이 같은 편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되네요.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하듯이 그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또 독립을 도와주는 소련과 같이 손을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소련 공산당이 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연계시켜서 어떤 그분은 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육사 교정에 모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제 아. 그러면서 사실은 음. 그러면은 홍범도 장군만 흉상만 철거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무슨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이회영 선생님이라든지 육사 교정에 모셔 놨던 모든 분들의 다 흉상을 철거하는 거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워낙 그 많은 분들이 심지어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반대를 음. 많이 하시니까 결국 인제 네. 홍범도 장군 흉상만 그러면 빼내서
독립기념관에 모시겠다 그랬는데 독립기념관장조차도 우리가 모실 자리가 어딨냐. 그리고 지금 음. 우리는 그분에 관련한 그 시설이 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 앞에도 지금 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참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한미일 이제 삼각 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눈에 거슬리는 그런 것들을 알아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새로 바뀐 그 국방장관조차도 하여튼 그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일단 그 육사에서 빼내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생각이 확고하다. 그런데 이제 어. 지금 처음에는 10월에 바로 이제 흉상을 철거하는 것처럼 했다가 최근 국회에서 발언을 보면은 내년 3월까지는 일단 연기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네. 내년에 그 총선을 앞두고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도 이거는 좀 너무했다. 이제 그런 반대 의견들이 많으니까 아마 좀 여론을 보고서 좀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 선거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는 좀 잘못됐다, 불가하다 이런 여론이 좀 더 비등하면 글쎄요 어떻게 결정을 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서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하여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미국의 그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문제라든지 네.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문제라든지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그런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좀 반하는 그런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울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네.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도 이 끈을 놓지 말고 여론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 때 공공의 적인 일본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 그 영웅 중에 영웅이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평가가 아닌 그냥 팩트예요. 역사적 그쵸? 사실이죠. 예.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홍범도 장군의 그 마지막 일화를 들어보면은요. 그 1937년에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당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거기서 네, 이제 생계가 너무나 곤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극장에서 그 문지기 일을 하면서 청소 일 이런 거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극장에서 이제 어느 날 연극이 공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주제로 공연을 하는지 이렇게 보니까 글쎄 위대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극인데 그 주인공을 이렇게 보니까 글쎄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홍범도 장군께서는 그거를 물끄러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미 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요, 영웅 중에 영웅이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이거는 뭐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렇죠. 위대한 독립운동가예요. 이게 바로 그 사실인데, 현재 뭐 육사안에서 홍범도 장군을 이전하느냐 마느냐, 또 홍범도 함에 대한 뭐 이름을 쓰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는 물론 이제 정부가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 제대로 된 정확한 평가는 우리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홍범도 장군에 관련된 이런 일들이요, 불미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미주 한인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다시 한번 해주세요. 최근에 방현석 소설가가 이제 범도라는 소설을 써서 선풍적인 그 반향을 일으키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출판 기념을 하고 있고요. 또 이동순 교수가 또 이제 홍범도 장군의 내가 홍범도다라는 시를 많이 써서 시집을 내셨고 또 그림 그리는 화가들은 최근에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사진에 나오는 그것이 이제 인사동에 있는 나무 아트라는 그 갤러리에서
홍범도 장군 그 전시회를 그러니까 많은 화가가 보는 내가 보는 홍범도죠. 이제 그런 전시회도 열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좀 냄비 근성이 있어서 이렇게 좀 빨리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홍범도 장군과 관련한 일들이라면 국내에 있건 해외에 계시던 나라의 완전한 독립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던 이런 분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일제강점 36년. 그거 생각하면 치욕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조상님들은 저렇게 당했나? 근데 그게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총을 들고 싸웠고 전쟁 중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무장 투쟁하신 홍범도 장군이나 김자희 장군이나 이런 분들의 업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아니라.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그렇죠. 민족의 자존심이고, 예, 우리가 그 역사의 잘못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 사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예, 우리 한민족의 핏줄을 생각한다면 이런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공이 아닌데도 하여튼 이렇게 주제에 넘게 말씀을 드려서 송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